우리가 흔히 서부 경남 이러면 언론도 그러고 특히 서부 경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표현이 낙후된 서부 경남, 사실은 어제 지사님도 그 낙후된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절대적 낙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딘가 비유하자면, 아니면 이전의 진주시와 지금의 진주시를 비교하자면 이런 상대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서부 경남 중에서도 주로 진주는 주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인근은 부지역처럼 이렇게 서부 경남을 이야기하는데, 어찌 보면 참 그것도 옳지 않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것은 이 낙후된 서부 경남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하면 그냥 서부 경남으로 변할 수 있는지. 저도 서부 경남 출신입니다. 근데 서부 경남 지역에 대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럴 때 낙후 지역이라고 할 때는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경남의 동중부 지역과 비교해서 경제와 산업 지표상 여러 가지로 좀 낙후된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각종 역사 문화 자원이나 특히 문화예술, 관광 이런 측면에서는 서부 경남이 훨씬 많은 자원과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문화예술은 오히려 훨씬 뛰어난 그런 현재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분야별 상대적 개념이다. 다만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경남도청이 과거 진주시에 도청이 존재를 했다가 부산으로 이전된 이후에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정체된 데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경남 지역 주민들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도청 이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서부 경남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안으로 불필요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청 이전할 수 있는 몇 천억의 자원이 있으면은 그걸로 강력교통망부터 혁신도시를 포함한 서부 경남 지역의 경제 산업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번처럼 도청하는 이야기를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건 어느 한쪽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일정한 정보 속에 심리적 불편함을 이렇게 강조할 때 거기에 편성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편성하면서 시민들을 해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장이 리더를 해서 행정을 끌어가지만 도에서도 그 측면에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도 진주의 문제가 아니라 서부 경남의 큰 틀에서 한번 홍보를 하실 때 우리가 직원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 경남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표현으로 발전 방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전 방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처럼 산업, 생산, 그리고 가공 제품 이런 걸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리산에 공장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생각하는 서부 경남을 발전시키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행정을 지금 10개 구역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부 경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개 구역을 오히려 통합을 해서 그 효율성을 좀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는 뜬구름 없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지사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세계적인 추세는 광역화, 근역화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에 이어서 부울경의 행정통합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내에서도 각 시군 간의 협업을 통한 권역 단위의 발전 방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부울경의 행정통합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또는 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결의가 여러 가지 국가를 낳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민 동의를 선제적인 조건으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부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부 경남 지역이 10개 시군을 전체로 권역으로 하든 아니면 그 내부에 생활권이 겹치는 몇 개 시군의 권역으로 하든 권역 단위의 협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다만 행정통합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또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 부분이 시작이 되어지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통합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각 지금의 행정구역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도의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각 시군이 생활권이나 경제권역이 겹치는 시군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도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협의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유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책 사업별로 좀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도가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권역별 협력 사업은 위로부터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초강력 시도 간 협업의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에 5+2 광역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추진이 되었고 그게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나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광주 전남, 충청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 시도들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각 시도 간에 스스로 발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업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도 간의 노력만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자각과 노력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메가시티나 초강력 단위 행정통합이 이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시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도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 권역 단위의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도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추진해 나가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역 단위에서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각 시군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르는 18세라는 이 연령 때문에 기준 때문에 투표권이 고등학생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 80년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나라의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외침으로 거리를 나왔을 때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그리고 각자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실하지 왜 길에 뛰나와 저러노? 라는 이야기를 초반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국민들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국민들도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투표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3 당사자가 투표를 할 그 대상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민주 시민 소양 교육을 받아야 이 투표권도 원래의 목적에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그 개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저는 그 측면에서 교육감님이 지금 이 고3생들을 대상으로 이번 처음 선거권을 갖는 것에 대한 당장 우선의 교육을 해야 되니 어떤 방식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내려오면서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충분히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 속에서 헌법, 기본권, 참정권, 선거 이런 단원이 과목에서 단원이 있을 때마다 교육 과정 속에서 충분히 그런 데 대한 소양을 길러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직접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대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좀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이제 내년에 3학년이 됐을 때 투표를 해야 되는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직접 가르쳤을 때 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이미 MOU가 되어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 강사들을 모셔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 하는 일은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최대한 예방하고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님 말씀처럼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그런 에러가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일을 잘 좀 살펴서 특히나 정치와 관련된 선거 이런 이야기는 워낙 대한민국이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특히나 좀 관심을 잘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이번에 원격 수업이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왔을 때 참 그 의미 있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위주의 교육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저희들 교육이 지금 현재 큰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속에서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학생상이 반듯한 아이 뭐 이런 쪽에서 이제는 좀 더 어떤 자기 주도적인 학습 이렇게 학생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속에서 갑자기 원격 수업이 나왔을 때 이른바 기존의 반듯한 아이보다는 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던 이런 아이들이 원격 수업에서 훨씬 잘 적응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봤을 때, 지나치게 어떤 그 터부시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냥 가르치기보다는 덮어놓는 이런 식의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은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 자치활동, 학생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뭐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관하고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이런 것을 직접 아이들에게 좀 더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을 키우는 데는 더 좋은 그 교육 방법이겠다는 생각도 저희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데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과가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일보다는 학생들 징계하고 뭐 하는 이런 일에 더 그냥 급급했던, 그러니까 과연 민주시민 교육과가 징계하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과의 일인가? 제대로 된 민주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저희들이 반성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 학교가 그런 어떤 어른이 되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쪽으로 우리의 교육이 좀 더 방향 전환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